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16일 목요일 오후 7시 53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소매 판매 지표를 좋게 해석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복습해보자면 소매 판매 지표가 긴축 우려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었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장 초반에는 미국 증시도 하락 출발하기도 했고요. 근데 결국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던 것이 소매, 소매 판매 지표가 좋았던 것이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노 랜딩 시나리오, 연착륙도 아니다, 경착륙도 아니고 랜딩 안 하고 계속 더 미국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고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주식시장에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뭐 좋은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뜨거운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침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근데 이제 채권 시장이나 달러는 이제 긴축 우려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작년에 있었던 일들 생각해 보면 작년에 증시가 이제 하락했던 이런 조건들이 긴축 우려, 금리들이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증시가 빠졌었는데 이제 다시 이제 뭐 그런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지 우리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긴 합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말씀드린 거긴 한데,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어떤 경제가 여기서 계속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혹은 아니면 여기서 인플레가 계속 심각해서 계속 금리를 올릴 거라는 그런 우려, 지금 이제 그 호재와 악재가 하나씩 있는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줘야 되는지 아직까지 그 싸우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 분위기상은 노 랜딩, 이제 경제는 좋아질 거고 이제 모든 것은 좋아질 거야라는 걸로 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어딘가를 돌파한짝 해야지 그게 이제 도장이 찍히는 거죠, 그죠? 네. 이런 점들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분위기는 분명 좋습니다. 분위기는 좋으나 이 분위기가 실제적으로 어떤 위쪽으로 올라간다, 뭐 이런 이제 추세가 전환된다라는 명확한 근거로 나타나기까지는 아직 확인이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뭐 양쪽 다 생각을 다 열어놓고 할 때입니다. 아직 뭐가 정해진 거는 명확하게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늘 밤 뭐 미국이고 이런 것들 뭘 봐야 되겠습니까? 그죠?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런 중요한 가격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런 중요한 가격대, 지금 미국 증시의 아주 중요한 기술적인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2월 2일 날 디스인플레이션 선언을 했던 이 자리, 기술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어떤 이벤트적으로도 디스인플레이션이란 선언을 했으니까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의 그런 자리입니다. 이 중요한 자리를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우리는 지켜보면 됩니다. 그죠? 나스닥도 그 자리입니다. 2월 2일 FOMC 회의가 끝났던 그날 그 저항 자리, 넘어갈 거냐 말 거냐 지켜보면 됩니다. 지금 분위기는 분명 좋아서 넘어갈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이제 넘어갈 것 같은 거하고 넘어간 거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상승을 보시든 하락을 보시든 둘 다 안심할 때는 아니죠. 가능성을 양쪽으로 다 열어놓고 우리는 잘 지켜봐야 된다, 집중해야 될 때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이제 뭐 어떤 이벤트가 있냐 살펴보면은요, PPI 물가지표입니다. 생산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요거 좀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게 이제 CPI만큼 충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나름 물가지표니까, 그리고 시장이 지금 물가라는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자고요. 이것도 예상치에 근접하거나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긴축 우려, 다시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좀 잘 봐주긴 하자고요. 저는 어떻게 나올지 PPI에 관련된 건 별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저도 모르겠어요. 일단 지켜보자고요.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반응은 당연히 PPI가 예상치보다 높거나 이렇게 나오면은, CPI처럼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은 당연히 긴축 우려 이러면서 시장이 하락하겠죠, 그죠? 이건 명확한 겁니다, 그죠? 이거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물가지표가 높게 나오면 시장이 분명히 안 좋게 반응할 거고, 물가지표 낮게 나오면 지금 시장은 좋게 반응할 거예요, 그죠? 예, 이런 것들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의 반응은 뭐 선반영이란 개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만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고용지표 이런 것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그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금요일인가 그 고용지표, 미국의 고용지표 논판 페이롤스가 나왔는데 그게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또 따져보면요, 가만 뒤돌아 생각해보면요, 그죠? 뭐 물론 고점을 만들어낸 것은 디스인플레이션 선언이었지만
이 최근에 증시를 이렇게 이건 지금 나스닥인데 출렁출렁하게 했던 거는 분명히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됐던 논판 페이롤스 고용 지표가 충격적이었던 게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을 옆으로 기게 만든 주요 원인이긴 합니다.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 금요일 날 고용 지표로 인해서 시장이 옆으로 벌벌벌 기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물론 논판 페이롤스는 아니지만 또 거기에 맞게 또 그런 영향을 또 줄 수도 있겠죠. 너무 쇼킹한 값이 나오거나 너무 뭐 서프라이즈한 값이 나오면 이것도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겠죠. 그죠? 고용지표 지금 너무 좋게 나오면,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이 너무나 낮게,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 이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니까 작으면은 고용시장이 좋다는 거죠. 그죠? 너무 이 지표가 작게 나와서 예상치보다 하회해가지고 고용시장이 좋다라고 나오면 이것도 또한 긴축 우려로 다시 한번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다른 거는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고요. 그 외에 뭐 매파 대장, 블라드 연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별일 없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 다양하게 짜잘짜잘한 이벤트가 많이 있네요. FOMC 메스터 총재 아저씨도 오늘 연설하고 블라드 아저씨도 연설하고 뭐 다양한 총재님들이 연설하시니까 이런 것도 좀 우리 귀 기울여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거 없는 줄 알았는데 나름 소소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이런 점들 주목하시면서 미국 증시가 고점 넘는지 오늘 밤에 보시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아침에 이제 제가 보여준다 그러고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갔던 게 있긴 있는데 요거 2년물 국채금리 좀 잘 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있죠. 참고로 2년물 국채금리 이야기하면서 좀 한 가지 이야기만 좀 더 하자면은 지금 시장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죠? 금리의 관점에서도 뭐 저는 지금 일단 뭐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거는 어떤 호재가 한 가지 있다. 노 랜딩 시나리오가 있고 악재, 긴축 우려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해서 이 두 가지 재료가 어떻게 싸워서 결론을 내는지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또 말씀드렸지만 이걸 이제 긴축의 차원에서도 연준의 통화정책 차원에서도 지금 시장을 볼 수 있긴 하죠. 그죠? 쉽게 말해 뭐예요?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 뭐 이런 것도 여전히 퍼져 있습니다. 그죠? 뭐 지금은 그래. 지금 최근에 고용 지표나 이번 주에 본 물가 지표들이 좀 높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금리 인상은 좀 제한적일 거고 그래도 이제 올해는 이제 금리 인상 그만하고 잘하면 연내 금리 인하도 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기대감 여전히 좀 있긴 있습니다. 그죠? 뭐 연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그런 뭐 시장의 기대감과 또 그리고 그런 거 없다라는 연준의 기대감과 이거 두 개가 지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그죠? 이런 점들, 뭐 이런 것도 지금 시장을 보는 하나의 재밌는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연준, 또 그리고 지금 너무 금리가 높아서 죽겠다라고 주장하는 시장, 어느 쪽이 오를지 잘 보면 되는데 그런 점에서 2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고요. 이거 아침에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이거 로그인을 해야 돼가지고 아침에 귀찮아서 안 보여드렸던 건데 지금 이제 로그인 해 왔습니다. 파란색 선이 2년물 국채금리죠.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2년물 국채금리가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지금 싼고점을 만드느냐 여부가 지금 이제 조만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지금 이건 주봉입니다. 일봉 그 캔들 차트로 보면 조금 더 보이는데 일단 이걸로 대충 볼게요. 지금 싼고점 가능성 있으니까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2년물 국채금리가 파란색 선인데 이거 싼고점 나오는 거 자체가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2년물 국채금리는 지금까지 역사상으로 봤을 때 이 주황색 선이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인데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을 몇 달 정도 이렇게 선행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년물 국채금리의 향방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사례들 한번 쭉 보세요. 연준이 금리 인하하기 전에 2년물 국채금리가 먼저 추세적으로 꺾였습니다. 여기 있는 이런 사례들 잘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2019년 이때 사례 한번 볼까요? 연준이 금리 인하하기 직전에 이때 보시면은 먼저 고점 나오는 패턴들 이런 패턴들 만들고 먼저 꺾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기준금리가 이렇게 따라서 왔고요. 그리고 여기 이쪽 부분에도 그렇습니다. 이쪽 부분에서도 보시면 이거 2007년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인데 다중 고점형 만들어내고 나서 자빠졌죠. 뭐 이런 데도 그렇습니다. 이때는 또 언제죠? 2000년 IT 버블 때 이때도 보시면 2년물 국채금리가 먼저 고점 패턴을 만들어내고 나서 힘없이 쭉쭉쭉 빠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기준금리가 이렇게 쭉 빠졌죠. 이런 점들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2년물 국채금리가
어떤 연준의 뭐 금리 정책에 몇 개월 정도 선행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제가 금리 하락하는 부분에서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사례를 보여드리긴 했는데, 금리 상승기에도 그렇습니다. 금리 상승기에도 연준이 금리 인상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2년물 국채 금리가 먼저 이렇게 머리를 들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아침에, 그죠? 요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냐, 지금 쌍고점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인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아직은 쌍고점 완성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지금 쌍고점 만들 거냐 말 거냐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얘가 여기 쌍고점 만들면서 여기서 이렇게 꺾여 내려오게 된다면은, 이 아마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는 기대, 그죠? 이번에 2년물 금리가 여기서 꺾여 내려온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이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상당히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쌍고점 만들면서 이렇게 꺾여 내려온다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잘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삐끗 잘못해가지고 2년물 국채금리가 뚫고 올라간다. 사실 그것도 문제일 수 있어요. 얘가 뚫고 올라간다면 도대체 그럼 최종금리가 어디까지 될 것이냐라는 그런 우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물 국채금리는 솔직히 여기서 더 높아지나 더 낮아지나 이래저래 제 생각에 좀 진퇴양난일 것 같긴 합니다. 이런 부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죠.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침에 보여드린다고 했던 거 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2년물 국채금리만 좀 일봉상으로 좀 크게 보면은 현재 이런 모습이죠, 그죠?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쌍고점 만들 가능성 충분히 있죠, 그죠? 쌍고점 만들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아직 쌍고점 이야기 하긴 뭐한데요. 근데 지금 보시면 뭐 충분히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 왜냐? 여기가 전고점 중요한 자리잖아요. 여기 부근에도 못 와서 지금 버벅버벅거리는 꼬라지가 쌍고점 만드는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긴 하니까 주의해야 된다. 잘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못했던 이야기까지 좀 했고요. 경김에 뭐 일단 다른 것도 좀 보자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 좋죠? 네,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습니다. 그 유럽 증시 뭐 이런 것부터 하나씩 좀 보자고요. 뭐 독일 증시 잠깐 보시면은 지금 일단 중요한 자리에 다시 뭐 레벨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레벨업 될지 안 될지 좀 잘 봐야 됩니다. 여기는 이 자리가 지난번 레벨업으로서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인데 한번 돌파 한작 시도했다가 밀렸죠. 박스권 상단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돌파 한작 했습니다. 이렇다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일단 높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지금 세계 증시의 중심이 뭐 유럽은 아니고 독일 증시는 아니고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좀 더 중심이기 때문에 일단 뭐 독일이 올라가고 이런 거에다 대고 뭐 제가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으려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일단 독일 증시는 강합니다. 물론 이거 쌍고점 가능성도 있어요. 쌍고점 가능성도 있지만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쌍고점 이야기하기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일단 저항을 돌파한착했다는 의미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독일 증시 이런 거 아래쪽으로 보는 거 지금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아직까지 강합니다. 오늘 밤에 짜잘짜잘한 이벤트들 일단 발표를 앞두고 일단 유럽 증시는 아직까지 강한 모습 보이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중국 증시는 또 하락을 했더라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금리와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상해종합만 좀 일단 보자면은 상해종합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 방향성에 대한 이런 싸움은 계속되고 있구나.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스권 안에 있기 때문에 뭐 큰 의미 부여는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게요. 하여튼 미국 금리가 어젯밤에 올랐죠. 그런 것들이 좀 중국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안화까지도 좀 한번 보자면은 위안화는 추세 전환 됐죠. 위안화도 보시면 어떤 직전 어떤 고점 자리 넘어섰고 저점과 저점 높아지고 있고 고점과 고점 높아지고 있으니까 다시 상승 추세입니다. 중요한 어떤 그 저항은 여기 정도에 있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중국 위안화는 여기서 급락을 했었죠. 이거 약간 언더슈팅으로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비교적 수월하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저항이 없으니까요. 딱히 이까지 특별한 저항이 없으니까 수월하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수월하게 계속 올라와 준다면 중국 증시는 좀 당분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 뭐 긴축 속도 조절론 이런 것 때문에 미국 금리가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이 위안화가 이렇게 강세가 나왔던 건데 지금 이제 다시 뭐 그죠? 반대의 이야기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고용 지표 나오고 뭐 PPI 아니 저기 CPI 높게 나오고 이랬으니까 지금 일단 이게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죠.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일단은 하여튼 위안화가 올라온다면 중국 증시는 좀 부진한 흐름 보일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서부터 더 올라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장이 좀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아직은 아무튼 뭐 잘 올라오고 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야기면 되고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일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일본 증시 그죠? 뭐 그냥 특별한 일 없이 잘 버티고 있어요. 여전히 어떤 박스권 내에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할 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봤고요. 아침에 못했던 이야기 좀 했고 오늘 밤 미국 뭘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저기 달러 인덱스 그죠? 달러 인덱스 추세 전환 됐으니까 거기 맞게 좀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죠? 달러 인덱스 오늘 뭡니까? 이거 제가 저기 원달러 환율에서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하고 지금 같은 자리일 수 있어요. 뭐죠? 중요한 저항 돌파 한착했다. 돌파 한착하고 나서 힘드니까 하루 정도 쉴 수 있다. 이거 그럼 뭐 해야 되냐? 누림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달러 인덱스 위쪽으로 보실 분들은 이런 날 눌림이라 생각하시고 눌림이라 가정하고 매수해 봐야 되는 날이죠.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베팅한 대로 안 갈 수도 있는데 일단 이런 자리는 어떤 정석적으로 베팅은 해봐야 되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위쪽으로 베팅해봐야 되는 그런 자리이긴 해요. 하루 올랐다가 눌림 나오는 자리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금리들은 조금씩 일단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하루 정도 이렇게 조금 떨어지는 거는 일단 뭐 상승 중 조정에 불과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분위기 상으로는 일단 보시면 금리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달러도 지금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좀 떨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이거는 증시 상승의 우호적인 요인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미국 장중에 이제 실제 장중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런 모습은 우리가 일단 거의 이거는 외워놔도 되는 정도죠, 그죠? 금리하고 달러 떨어지면 미국 증시 오른다. 금리하고 달러 오르면 미국 증시 떨어진다. 왜냐? 긴축이 지금 다시 화두로 떠올랐으니까요.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 저녁 8시 10분이니까 지금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지표들 발표되고 미국장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거 잘 봐야 되겠죠. 그 다음 움직임이 중요할 겁니다. 전반적인 내용도 쭉 살펴봤고 한국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증시 보고 마칠게요. 한국 증시는 어제 하락을 뭐 거의 되돌렸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하락을 완전히 극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다고 박스권을 어디 탈출한 것도 아니고 애매한 구간에 연속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좀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 어제 나온 2월 15일 날 나온 장대 음봉을 너무나 많이 훼손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또 강하게 보기도 그 떨떠름해진 그런 모습이 됐어요. 결국 그 우리들의 마음만 들었다 놨다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똑같이 위쪽으로도 볼 수 있다 아래쪽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얻은 교훈이 뭡니까?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킬 때 잘 붕괴시켜야 된다. 잘못 붕괴시키면 되돌림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그죠? 하여튼 계속 답답한 구간이다. 조금 지켜보자. 지켜보면 방향성이 나오겠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특별한 이야기는 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장중에 근데 아무튼 이게 지수가 또 급등한 거란 말이죠. 요즘 급등락이 맨날 눈만 뜨면 급등락이라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재밌는 게 장중에 급등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콜옵션들이 또 장대 양봉이 나면서 또 약간 좀 배가 불러가고 있죠. 풋옵션들은 좀 많이 홀쭉해졌는데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오늘 그래서 장중에 더 이상 빠지지는 않고 양봉 마감 정도 뭐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이 장중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콜옵션이 다시 배가 불러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은 드릴 수 있겠네요. 그죠? 계속해서 애매한 구간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어떤 대박 기대감 사람들 피로하게 하려고 급등 급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딘가 붕괴시키면 뭘 하고 돌파 한착하면 뭘 하고 그랬으면 좋겠죠. 그죠? 하여튼 혼란스러운 구간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좀 시간 잘 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하여튼 계속해서 똑같은 포인트 잘 보시면 됩니다. 풋옵션들이 결국 죽을 것처럼 했지만 죽을 거냐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죠?
죽을 것처럼 지금 몇 번의 고비를 넘기고 있지만 지금까지 또 잘 버텼어요. 이번에 죽을 건지 살 건지 이런 점들 잘 보시면 되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히 볼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강하죠? 강하니까 아래쪽으로 보면 안 되죠, 그죠? 아무리 오버슈팅 같다 그래도 아래쪽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일단 의미 있는 매도세가 보이고 뭐 음봉이 보이고 나서 매도 이야기를 하자고요. 아직까지는 잘 올라가고 있다. 강하구나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근데 재밌게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다 계속해서 위쪽으로 봐주면 된다. 약간 골디락스 느낌 나게 잘 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것도요. 그래서 뭐 하여튼 각자 이거 잘 대응하셔야 됩니다. 야 이거 지금 오늘 코스피가 급등하는데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 하시면 좀 곤란할 수 있어요. 지금은 사실 뭐든 좀 가능합니다. 약간 비이성적인 영역에 좀 와 있기도 하고요. 또 혼조한 구간이기 때문에 뭐 어젯밤에도 생각해 보세요. 미국 증시 원래는 달러하고 금리 오르면 떨어져야 맞는데 어젯밤에 달러하고 금리 오르는데 미국 증시 막 같이 오르잖아요. 한국에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한국에도 막 한국에도 막 환율 오르면서 주식 같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반적이지는 않죠. 언젠간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긴 할 텐데 요즘 이상한 데니까 뭐 꼭 매일매일 움직임이 이성적이다, 논리적이어야 하는 뭐 그런 법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그냥 시장이 그냥 난리를 부리고 있구나. 그냥 차분하게 각자의 흐름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원달러 환율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네. 상승 베팅하면 되겠죠. 그 와중에 코스닥은 잘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상승 베팅하면 되겠죠. 아래쪽으로 베팅하면 안 되겠죠, 그죠? 뭐 코스피도 뭐 좀 애매하니까 박스권 맞게 대응해야겠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코스닥 같은 걸 지금 위쪽으로 추격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코스닥 같은 거 지금 너무 좀 단기 오버슈팅 우려 이런 게 좀 있는 부담스러운 자리라서 뭐 추격도 좀 애매하고 물론 레벨업이 됐으니까 뭐 조금 뭐 그 주식 사볼 수 있긴 한데 좀 어쨌든 지금 좀 위험한 자리이긴 해요. 아무튼 뭐 지금은 일단 코스닥은 상승 추세로 전환된 거니까 주식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의미 있는 조정이 나오길 기다렸다가 거기서 사면 되겠죠. 의미 있는 조정 지금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코스닥 연내 중에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의미 있는 조정 나온 적 없죠. 의미 있는 좀 파동을 그리는 그런 조정이 나오면은 그때 뭐 주식을 사보시라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뭐 나머지는 뭐 없습니다. 물론 코스닥 시장도 뭐 무조건 지금 위쪽이다라고 이야기해드리는 건 아니고 오버슈팅이니까 아래쪽으로 또 꺾이는 데다 물론 마지막으로 한 번 정도 베팅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여전히 있죠, 그죠? 아니, 맨날 했던 이야기라 뭐 적당히 하겠습니다. 요까지만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부터는 뭐 저녁에도 아마 뭐 그 제 시간에 올릴 것 같습니다.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